이것이 이슈다. 예, 오늘은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사님이 주미대사 하신 기간이 언제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방미하신 게 2013년 5월이시거든요. 네네. 그거 준비하고 거기서 다 끝내고 그러고 귀국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미 때 이제 그 수행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방미는 저기 연합 뉴스 TV에 나와서 기자님하고 같이. 그래요. 예. 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 여러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겁니까? 우리 핵심 외교 과제 세 가지죠. 네. 하나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거하고 또 한중 협력 관계가 우리의 두 번째 축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음으로 양으로 부각되는 과제일 겁니다. 세 번째는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관리.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우선 말씀하신 순서대로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해서 뭐 그냥 이게 외교적인 언술로서 뭐 이 동맹 강화를 백날 외쳐봤자 사실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간에 뭐 특별한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안보다도 전략적으로 양국의 이익이 지금 합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가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북아가 이제 세계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고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이 지역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의 G2로 부상을 하는데 그걸 양쪽에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략적인 그 이해가 일치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이지만 쉽게 풀리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했을 때 일각에서는 미국이 좀 우려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걱정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 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를 얻어야 돼서 가진 걸로 이해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는데 뭐 학계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각에서는 중국에 경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일부의 그 관심 표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딸렸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나라가 돼가면서 미국, 일본, 한국하고 같이 이 시장 경제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가진 게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빨리 끌어들여야 하니까. 그런데 일부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중국을 소련처럼 보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하고 경쟁하고 어쩌면 충돌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 쪽은 사실 기우죠. 중국처럼 시장 경제를 확실하게 들어오는 걸 보인 적이 소련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면 좀 심각해질 수 있지만 이게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이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 함께 또 중국과 함께 정말 윈윈을 얼마든지 한번 노려볼 만한 이런 어떤 그 이 상황 관리가 가능한. 그게 바로 우리가 구분이 좋다는 겁니다. 둘이서 충돌하면은 우리에게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역 체제로 들어와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중국이 류인산 서기를 이제 북한에 보내서 어쨌든 북한이 뭐 노동절 창건일 기념으로 뭐 미사일을 쏘니 뭐 핵실험을 하니 뭐 이렇게 좀 이 운을 띄웠는데 그걸 일단 그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미국의 국익에서 보더라도 그게 그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동북아를 잘 아는 사람들 얘기는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가 주로 떠맡아서 책임을 지고 좀 해봐라. 그런 태도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 최고 수뇌부를 통해서 북한한테 분명히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지 말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안 한 것은 그런 그 우리하고 미국의 입장 또 중국의
그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그 경고 이런 것들이 합쳐서 작용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신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옛날 냉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금 대사님 말씀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도 큰 틀에서는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이게 억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틀 육자회담에 이 중국이 의장국으로 돼 있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 문제는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하고 동전의 앞뒤면처럼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 문제만 따로 띄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육자회담은 둘을 같이 보자는 거거든요. 네. 이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우선 같은 부분은 육자회담을 해도 큰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핵무기를 포기하고 우리처럼 중국처럼 시장 경제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모든 게 쉬운데 그게 이제 정권이 붕괴될까 봐 그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거는 큰 틀에서는 입장이 같은데 네. 미국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중국은 그래도 해보자. 그거라도 해야 그거라도 해서 북한의 입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입장을 그거라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은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예, 지금 뭐 약간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 사실은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그것도 돌발적인 도발을 억제해야 될 필요는 미국도 느끼고 있겠지만 중국이 훨씬 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중국의 도발 억제 내지 억지는 이 한미동맹의 바로 핵심 사안이니까 우리하고 미국의 우리 국방력하고 미국 주한미군의 최대 현안이죠. 그런데 중국으로서 볼 때도 지금 중국은 경제 발전을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북한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동북아가 정세가 불안정되지면 중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측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북한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했을 때 그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맞아면 서해상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뭐 아무리 싫어도 내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은 어쨌든 좀 피해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지금 억지 또는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서방의 이 외교 행동 방식은 직접적입니다. 압력을 직접 넣는 그런 방식이고 해결을 직접 해야 되겠다는 거고. 중국의 오랜 역사적인 그 접근 방법은 관리 내지 간접적인 이 그런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는 게 중국 외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조용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최순위부에서 전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사님, 당분간 뭐 당장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요. 조금 더 이 남북 간의 이 대화 국면이 좀 더 넓어지고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방식의 상황이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목함 지뢰 도발을 하고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때 북한이 보여준 그 입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김정은 체제의 성격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저희가 도발할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 결과적으로 자제를 했어요. 김정은이.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스스로 상황도 판단해서 자제한 건 참 좋은 조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으로 연결이 될 거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난관은 북한이 제일 뒤로 하는 게 바로 한국하고의 교류 협력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고 통제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지원은 받고 싶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권의 위협이 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화하고 접촉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교류 협력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결단을 하기 전에는 장애가 많을 거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의 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 뭐 남북 관계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일본이 딱 빠졌습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가 일본은 걱정을 해야죠. 그러나 미국에 관한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한 거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네. 아베 총리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대전 이 동아시아 이 침략은 서방 세력으로부터 동양인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고 네. 좋은 의도로 은혜를 베풀러 가는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다. 예.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역사관이에요. 유일하게 핵무기 세례를 받은 나라다. 뭐 받은 나라니까 자기도 피해국이라는 피해자,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관은 그 우리하고도 물론 앞뒤가 안 맞지만 네.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동경 전범 재판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부속 그 박물관이 중요한데 거길 가보면요. 예. 인도의 그 당시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인도 사람 법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법관. 네네. 그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동경 전범 재판은 잘못된 거다. 네네. 그 일본 총리가 인도를 가면 반드시 그 자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베 총리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은 동경 전범 재판이 잘못됐던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우리는 사실 일본 과거사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직접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도 과거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한테 대해서 압력을 넣는 강도가 다를 뿐이지. 그렇군요. 미국과 일본이 뭐 신미럴 관계라고까지 얘기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가까워졌지만 그러나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익이 같죠. 우리와 입장을 같이. 그건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일본 아베 정권이 진짜 더 나가서 전범 재판까지 부정하는 그 직전까지 갔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방미 외교를 마치면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또 주재해야 될 그런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미와 관련해서만 몇 말씀 더 듣겠습니다. 이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워싱턴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링컨 동상이 있고요. 메모리얼이 있고 왼쪽에 미국으로 가장 지금까지 아픈 베트남 전쟁 기념비가 있고 오른쪽에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베트남은 미국이 실패한 전쟁이고 한국은 잊고 싶은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전쟁으로 지금 재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갖다 준 그 시장 경제라는 그 혜택은 21세기를 통해서 계속 중요한 걸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중국까지 간 거고요. 또 미국도 이 중요한 동북아에 한국이라는 동맹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헌화를 하시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발생한 전쟁터에 수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가서 죽고 다치면서 어쨌든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렇게 해서 지켜낸 민주주의 국가가 꽃을 핀 거죠. 그렇죠. 지금 몇십 년 만에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한 그런 나라니까 이런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국민들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우선 거기에 설치했다는 자체가 미국이 큰 의미를 부여한 거죠. 링컨 기념관과 베트남 참전비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 현대사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제 그것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규모 최대 규모라고 그러죠.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사님 계셨을 때는 한 50여 명 핵심 멤버들이 오셨죠. 이건희 회장도 오시고. 그래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양국 간의 경제 협력 또 통상관계 증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숫자를 보면 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국에 데리고 간 숫자보다 많거든요.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못지않게 미국을 중요시하게 하고 있다. 그런 보여주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번에 펜타곤을 가시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열병식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봤기 때문에 한중 간의 군사적인 측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그 중국을 꿰뚫지 네.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것도 불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장관을 데리고 네. 펜타곤을 방문하심으로써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 예, 미국이 펜타곤을 뭐 그렇게 자주 열지는 않죠. 펜타곤에 아마 국가원수로 가시는 건 이번이 지난번에는 안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를 두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대동하니까 뭔가 이게 사드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던데요. 사드는 제가 보기에요. 예. 한미 중간에 이슈로 부각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문제를 우려를 하는 측면이 큽니다. 아하, 그리고 예. 이번에 논의가 안 될 거로 보여지는 이유는 네. 그게 이슈로 부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정상 간에 협의할 예. 만큼.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어렵긴 하지만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협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국이 우려하는 안보 문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아. 그렇게 입장을 취해버리면 네.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다 그 설명이 되고 제일 네. 중요한 국민한테 설명이 되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런 입장을 좀 우리가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또 뭐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또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슈로 부각이 안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려할 계제가 아닌데 예. 워낙 그 상징성이 크니까 그걸 불식시켜야 그렇군요.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사님 말씀대로 뭐 우리가 좀 한 발 앞서갔는지 모르지만 이미 1년 가까이 이 얘기가 잊을만하면 나오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좋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뭐 뭐든 좀 입장 빨리 정리하자.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양쪽 입장을 다 배려한 예, 기왕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의 국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입장을 짤막하게 두 요소만 포함된 걸 하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외교 방미 외교 시작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꼭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말씀 지금 드리시겠습니까? 아까 그 세 가지죠. 한미동맹 공고와 예. 또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문제, 그건 핵이 아니라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중 관계는 그 음향으로 숨어서 또 부각돼서 될 텐데 네. 그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오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커다란 이견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런 얘기들을 정말 속내를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한 정상외교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1차 정상회담 때 그걸 잘 하셨어요. 예. 그 오발 오피스에 아주 소수 의견만 앉아갖고 아. 다 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하실 걸로 보여지고 네. 이번 결과는 아주 좋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대사님 말씀 쭉 들으니까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저 청취자들 시청자들께서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이 방미 외교를 한번 정리하고 또 한중일 외교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 좀 시간 되시는 대로 가끔 좀 모시고 말씀 또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